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기출특강 3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셔야 시험에서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권법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물권법 문제를 다시 한번 쭉 반복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3취득자 공부했거든요. 가볍게 복습하겠습니다. 제3취득자란 일단 채무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용의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경매가 나오면 이 사람들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저당권 밑에 또 다른 저당권이 있어요. 즉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얘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안 쫓겨납니다. 안 불쌍하죠?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 밑에 이 소유권, 용의권 취득에서 경매에 나오면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세 가지 권리가 있었죠. 첫째, 얘들은 경매가 나오면 경락인, 경매인 될 수 있어요. 즉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얘들은 채무자 아니지만 채무자의 채무를 대의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의변제할 때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이 돼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얘가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채무자 아니죠. 그럼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는 전액 변제죠. 네,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3억만 변제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얘는 채권 최고액 3억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얘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 제3취득자들은 자기가 들인 비용,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 근저당권 항상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할 때 확정 시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갑부동산에 근저당권들이 있고 아래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전세권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을채권, 선순위 을채권 확정 시기를 물어봅니다. 밑에 중요한 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를 잘 보세요. 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신 채권은 그때 경매 신청한 때 그때 확정됩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혹시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시 이때 을채권이에요. 을채권이 확정된다. 병채권 시험에 안 물어봐요. 선순위 을채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채권이 확정된 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에 새로 생긴 채권은 당연히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겠죠? 근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이자나 지연소래금이 확정 후에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왜 그래요?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던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 발생 시기가 확정 전인가 후인가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피담보채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범이 다 변경할 수 있죠.
답이 허망한 게 1번이네요.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 이게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즉 기본계약, 기본가격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은 맞습니다. 다음 4번 이제 누가 경매 신청했죠? 후순위네요. 자,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죠? 시험은 선순위를 물어본다 해서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한테 확정 맞았습니다.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그때 그 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 얘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 그랬죠. 얘는 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랬죠. 이 권리는 아까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에게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근저당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서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았습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부터 다 들렸죠. 그냥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두 개 묶어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 보세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자기죠. 자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테 맞았고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럼 시험은 선순위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때에서 맞았습니다. 누가 경매를 했는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3번 또 나오네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지금 볼 거 없어요. 시험은 누구 거 물어본다고요? 선순위입니다. 밑에 맞았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번 매각대금 완납한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했는가 그리고 볼 필요 없어요. 4번 근저당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물상보증입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직금 내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즉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는 원칙 안 되는 거죠.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지연이자도 최고액 내에 다 포함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되겠죠. 5번은 누가 경매했죠?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맞았죠. 자신의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이 2번 33회에 나왔죠. 이 문제 보자마자 쫄았죠. 이런 거 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푸니까 시간이 부족하는 거죠. 이건 학기론 계산 문제 다 풀고 시간 났을 때 푸는 겁니다. 우린 연습이라 풀어볼게요. 근데 막상 문제 풀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이라 막 심장이 밖에서 뛰고 있어요. 이거 본 순간 거의 심근경색, 거의 쫄았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갑은 을에게 2억 원, 가로 생략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X토지에 근저당권, 그 다음 가로는 중요하죠. 채권 최고액 2억 5천을 지대가했고, 그럼 아래 그림에서 을소유 부동산에 갑이 근저당권 2억 5천을 지대가했고, 이게 그 두 줄입니다. 다시 문제로 올라가요. 다음 2020년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자 2번 근저당권 가로 열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을 취득하였다. 아래 등기부에서 이순희 저당권자 병이 1억 5천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네요. 후순위 병이 2022년 6월 1일 X토지관에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옳은 겁니다. 누가 경매했어요? 병이 경매했죠. 그럼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선순위 갑 채권을 물어본다 했죠. 그럼 여기서 병이 경매했네요. 그럼 갑 채권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 이때 선순위 갑 채권이 확정됩니다. 이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문제가 길지만 막상 아까 본 그림 똑같네요. 막상 풀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 현장에서는 엄청 쫄았을 거니까 그냥 문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윗그림 똑같아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 2022년 6월 1일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았죠. 맞았죠? 갑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당연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거죠. 갑 채권은 확정되지도 않았죠. 설령 확정됐다 하더라도 확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 당연히 담보되는 거죠. 니은은 어차피 틀렸습니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얼마까지 우선 벤지 받죠? 채권 최고액 2억 5천, 채권 최고액 2억 5천까지 우선 벤지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권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연말이네요. 이번 주말에 물권을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지금 제 진도가 좀 느리다고 느낀 분 있죠. 느리다 하지 마시고 앞에 민쪽부터 계속 반복 풀어보는 겁니다. 자,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